자, 여러분들이 참조 변수를 안 쓴다라고 쓸 때 얘네들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섯 개니까 6. 자, 일단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1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2, 3, 4, 5, 6, 7, 1씩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일단 우리가 참조 변수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고. 자, 근데 참조 변수 이용하기 전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죠. 자, 이게 버전 1이에요. 포인터로 증가를 시켜봅시다. 자, 여기까지 똑같겠고, ARR의 i번째. 자, 근데 이제 우리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기로 했죠. 인트형 포인터 PR 하나 만들어주고, 자, ARR의 i번째 주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소를 넘기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폼은 회차가 지날수록 첫 번째 거의 주소, 두 번째 거의 주소, 세 번째 거의 주소, 네 번째 거의 주소를 순차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주소 얻었을 때 찾아가면 되죠. PTR 찾아가면 되죠.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온 값을 1 증가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1씩 증가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증가됐죠, 그죠? 이거 의미 아시겠죠? 버전 3 참조 변수를 씁니다. 참조 변수는 제가 정확히 포인트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단지 약간의 차이만 있는 거죠. 문법의 차이와 그 약간 기능의 차이. 절대 한번 처음에 가리킨 애를 대상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PTR 원래 주소 변수가 와야 되는, 포인터 변수가 와야 되는 이 위치에다가 참조 변수를 넣으시면 되고, 레퍼라고 할게요. 레프. 그 다음에 ARR의 i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주소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풀 때 요거 풀 때, 이거 아니죠? 요거 풀 때 R1 해가지고 이렇게 넣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참조 변수에서는 주소 타입으로 넣는 거 아닙니다. 변수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고, 이게 내부적으로 뭐 주소를 기억하고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뿔뿔 해줘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가리키고 나서는 이제 R1을 A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런 것처럼 ARR에 만약에 0번째를 여러분이 참조 변수 REF에 넣었다? 그러면 REF는 무조건 ARR이 0번째 바로 그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참조하지 않아도 그곳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 3, 4, 5, 6, 7 1씩 증가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위문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하냐. 그죠? 자,
자, 버전 1번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참저 변수를 배웠으니까 한번 써본 것도 있고요. 자, C++에서 어떤 개념이 또 들어오냐면 범위 기반 포문이라는 게 생겼어요. C++에서. 자, 범위 기반이죠. 범위가 있으면 돌릴 수 있는 포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포문을 돌리는 것도 범위가 있긴 한데 이 범위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직접 정했죠. 0번째부터 5번째까지 그죠? 자, 근데 자, 이게 6개죠. 일단 배열이 6개면은 6개 이상은 우리가 찾을 일이 없겠죠. 우리가 찾을 일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실수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실수를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실수를 무조건 하게 되죠.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개니까 6까지. 이런 실수를 가슴에 손을 얹고 안 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실수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이면 7번째잖아요. 7번째 값 없잖아요. 그래서 6 옆에 뭔가를 넘어가서 가지고 올려다가 에러가 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5까지만 올려주면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항상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굳이 이제 요거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6개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셀 수 있지만 이게 엄청 이렇게 많아봐요. 색이 좀 그렇죠? 물론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여튼 우리가 일일이 길이를 구하는 것도 귀찮죠. 자, 그래서 C++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 언어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서 문법적으로 제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범위 기반 포문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포문을 돌릴 때 땡땡 하시고요. 오른쪽에는 여러 개 저장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열밖에 모르니까 일단 배열이라고 할게요. 오른쪽에 배열이 와요. 그 왼쪽에는 임시 변수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임시 변수. TMP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임시 변수의 역할은 뭐냐면 요 배열에서 오른쪽에 배열이라고 그랬죠? 배열에서 제일 먼저 제일 앞에 거를 꺼내서 여기다 담습니다. 그리고 포문 돌려요. 끝나면은 여기서 두 번째 거 꺼내서 여기다 담아요. 돌려요. 언제까지? ARR이 6개잖아요. 6까지 6번 돌립니다. 6번.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컴퓨터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코드를 작성하는 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좀 편해진 거죠. 굳이 우리가 이런 거 안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니까 실수할 일도 없죠. 그쵸? 자, 대신 이제 이 ARR이 int형 배열이기 때문에 꺼내서 사용할 때 임시 변수를 int형 변수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int가 나올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에 하나 꺼낼 때 나오는 값의 타입과 왼쪽에 임시 변수 타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출력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밑에 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할 필요 없죠. TMP에 다 들어있을 테니까. 자, 잘 나오죠? 출력. 자, 근데 지금 출력은 범위 기반 포문을 썼고요. 증가시키는 거 그냥 별로 했잖아요. 증가시키는 것도 범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버전 4번. 범위 기반 포문으로 증가. 자, 일단 포문 돌리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TMP 하나씩 꺼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보세요. 정말로 되는지 예측을 먼저 해보시고, 정말 배열의 값이 1씩 증가됐을까요?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확인해보세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씩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1부터 6 1씩 증가됐으면 2, 3, 4, 5, 6, 7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증가 안 됐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죠, 그죠? 자, 요건 한번 그림으로 보죠. 자, 여러분들 이 반복 그죠? 범위 기반 쓰시면 ARR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6개. 1, 2, 3, 4, 5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TMP는 뭐냐면 임시 변수예요, 임시 변수.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문 첫 턴 1회차 때는 얘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TMP를 이 중괄호 안에서 쓰는 거예요. 출력을 해도 되고요. 이거 가지고 뭐 지지고 묶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뭐 했다? 이 TMP를 가지고 증가를 시켰습니다. 증가. 자, TMP를 증가시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2가 되겠죠. 증가를 시켰으니까.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다음 회차 되면서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값을 꺼내서 담습니다. 두 번째 값 뭐예요? 2죠.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지우겠죠. 지우고 다시 넣겠죠, 이렇게. 그리고 1 증가시켜요. 얘가 3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증가를 시켜봐야 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배열 원본에는 우리가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배열의 어떤 값을 변수로 복사해 와가지고 이 변수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얘를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봐야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내가 여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고치려면. 그래서 여기에 2를 넣어야 되는 거죠. 2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포인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포인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무조건 이게 정수가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를 쓰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다? 참조 변수밖에 없어요. 참조 변수로 해주시면 이 TMP가 이 ARR에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복사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ARR 1번째를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TMP 뿔뿔 하면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얘가 1 증가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 기반 포문에서 실제 원본 배열에 접근을 하시려면 참조 변수밖에 없습니다. 됐죠?